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2023년이 올레드 모니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 해였다면 2024년은 좀 더 다양한 올레드 모니터들의 보급과 또 듀얼 모드가 장착된 제품의 등장을 특징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C 게이밍 모니터 시장의 고급형 라인이 올레드로 넘어가는 건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의 흐름은 CES 2024에서 공개될 모니터 정보를 통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LG전자의 경우 6종의 올레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제품 스펙을 보면 일단 4K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32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2023년을 생각해 본다면 올레드 모니터 시장에서 4K 해상도가 상당히 목말랐었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27인치 라인업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와 주사율은 기존 제품들과 딱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1:9 비율 3440에 1440 해상도에 240Hz 주사율 모니터가 45인치급이 2종, 그리고 39인치 모델과 34인치 모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9 비율은 800R 공률에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죠. 그 해상도와 주사율은 기존에 있었던 모니터하고 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크기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와이드 모니터 사용자 비율이 늘어난 건 맞지만 45인치 모델의 3440에 1440 해상도는 그래요. 어쨌든 할 말이 많긴 한데 이 모델의 해상도는 3440, 1440입니다. 여기에 픽셀 피치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픽셀 피치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수많은 점들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숫자의 점을 가진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점들을 담는 화면의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점의 크기가 작아지고,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점의 크기가 커지겠죠.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의 경우는 이 픽셀 피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픽셀 피치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처리되고 세부사항이 더 미세해집니다. 반면 큰 사이즈의 모니터인데 해상도가 낮아서 이 픽셀 피치가 높아지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의 경우 이미지 퀄리티 등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3440의 1440 해상도는 기존 대부분 34인치급의 21:9 모니터에서 사용하던 해상도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109.68ppi, 0.2316mm의 도트 피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니터는 44.48인치 크기의 3440의 144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83.84ppi, 0.303mm의 도트 피치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은 도트 피치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요거를 2024년에도 그대로 또 출시하는 건 좀 그렇네요. 올레드 모니터 시장의 새로운 기술은 듀얼 주사율이 될 것 같습니다. 32GS95UE 모델의 경우 32인치 크기의 3840-2160 4K 해상도 240Hz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 풀 HD 480Hz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참신해 보이면서 쌈박해 보이는 기능이긴 한데, 일단 이 실제품을 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좀 애매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연초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에이수스에서도 똑같은 듀얼 주사율 지원 모니터를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수스는 ROG 스위프트 올레드 PG32UC-DP 모델을 출시 준비 중이며, LG전자와 동일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순수하게 4K 해상도의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올레드 모니터는 올 8월에 에이수스에서 공개했던 ROG 스위프트 올레드 PG32UC-DM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8월에 공개를 했는데 출시는 이제 2024년 초로 알려졌던 만큼 CES 2024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세대 QD 올레드 패널을 사용했고 최대 1000니트의 밝기값을 가지는 모델로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 가장 수요가 많을 스펙군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QD 올레드 패널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왠지 삼성에서도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엔비디아 최근 소식을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CES 기간에 공개할 예정인 슈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월 8일 CES 2024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CES 이벤트에서 슈퍼 모델을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날 공개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2월 12일에 엠바고 스케줄이 나왔어요. 13일에 AIC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리뷰를 진행할 프레스라든지 인플루언서 시딩 리스트가 제출되었고, 엠바고 스케줄상 407
4070 슈퍼는 1월 2일부터, 그리고 4070 Ti 슈퍼는 1월 15일, 그리고 4080 슈퍼는 1월 22일 뭐 승인된 프레스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리뷰 샘플이 전달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판매 시작일은 4070 슈퍼가 1월 17일, 4070 Ti 슈퍼가 1월 24일, 4080 슈퍼가 1월 3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타임라인은 변경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스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해외에서 루머상 나온 자료 이외에 제가 따로 확보한 스펙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보면요, RTX 4080 슈퍼의 경우 동일한 AD103 기반으로 쿠다 코어 수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스 클럭 및 부스트 클럭도 상승했고 메모리 클럭도 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역폭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스펙 변경이라면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자, 오히려 이번 슈퍼 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줄 것, 뭐 슈퍼로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는 거는 RTX 4070 Ti 슈퍼입니다. 칩이 일단 RTX 4080에서 사용되는 AD103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쿠다 코어 수도 기존 7680개에서 768개 늘어난 8448개입니다. 클럭은 차이가 없지만 메모리가 4080 라인업과 동일한 256비트 16GB 용량으로 메모리가 변경이 돼요. 이 스펙상 변경점이 가장 큰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서의 향상 부분도 나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 RTX 4070 슈퍼는 스펙상 기준 이 4070 Ti와 4070 사이에 정말 교묘하게 이제 비집고 넣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쿠다 코어가 기존 4070 대비 1280개나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스펙상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 가격적으로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다면 뭐 나름 성능 향상 버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성능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4070 Ti 슈퍼와 4070 슈퍼와의 성능 차이는 조금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현재 RTX 4070이나 4070 Ti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슈퍼 모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시장 전용 모델로 나온 RTX 4090D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D가 왠지 드래곤,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드래곤인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나온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왠지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인해서 일반 게이머들에게 불똥이 튀었는데 바로 RTX 4090 그래픽카드의 중국 수출 금지였죠. 이 때문에 4090 가격이 폭등을 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래픽카드 가격들이 다 함께 손잡고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대안으로 RTX 4090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뭐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RTX 4090의 고성능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 그래픽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중국에 팔지 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수출 제한 이유를 회피하기 위해 AI 성능을 봉인한 AI 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4090보다 좀 멍청한 버전으로 4090D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 쿠다 코어 수도 줄어들고 텐서 코어 수도 줄어들고 RT 코어 수도 줄어들고 뭐 안 줄어든 게 없어요. 그냥 다 칼질을 했는, 기존 4090보다 성능은 떨어졌지만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라도 수요를 안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개이득이겠죠.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RTX 4090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가격도 비싸져 버렸으니까 짜증나는 건 여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언제쯤 하는 마음으로 궁금해하고 있을 RTX 50 시리즈에 대한 루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라는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RTX 50 시리즈, 그러니까 현재 RTX 40 시리즈의 에이다 후속으로 블랙웰이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는 뭐 그 녀석,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RTX 50 시리즈가 2024년 말에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뭐 딱히 뭐 정보라고 할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매번 새로운 세대 교체 모델들을 가을 무렵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뭐 RTX 20 시리즈가 2018년 9월에 나왔고, RTX 30 시리즈가 2020년 9월에 나왔습니다. 또 RTX 40 시리즈가 2022년 10월에 등장했었던 걸 떠올려 본다면 딱 정리되죠. 2년 주기 그리고 가을.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면 올 가을에 RTX 50 시리즈가 나올 시기라는 건 뭐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히 이 루머에서 건질 건 없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RTX 50은 RTX 40이 등장했을 때 보여줬었던 이 성능 향상보다는 이 향상폭이 좀 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 루머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AMD가 다음 세대 라데온에서 하이엔드 라인업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AMD가 하이엔드 시장을 정말 포기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굳이 무리해가면서 성능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품 가격도 이제 경쟁 모델이 없으니까 상당히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세인츠로우 게임이 지금 현재 무료로 풀리고 있습니다. 뭐 약간 호불호가 좀 타는 게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정가 3만 얼마짜리예요. 받아놓으면 일단 개꿀입니다. 예. 하여튼 1월 1일인가 1월 2일 날 이제 없어지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 바로 받아놓으세요. 2024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